별은 어디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할까? 이 광활한 우주 곳곳에는 성간물질,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의 물질들이 가스와 먼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들이 모여 구름 모양으로 뭉쳐져 거대한 성운을 이루고 그 성운 곳곳에 밀도는 높고 온도가 낮은 분자구름이 형성된다. 이 분자구름이 바로 별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분자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 회전하는 가스 원반이 형성되고 바로 그 중심부에서 원시별이라는 아기별이 탄생한다. 이 원시별이 자라 중심액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빛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주계열성으로 진화한다. 별들은 자신의 일생 중 90% 정도를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 대부분은 바로 주계열성인 것이다. 주계열성은 핵융합이 멈추면서 늙은 적색거성으로 진화한다. 이때 자신의 물질 일부를 성간 물질로 내보내기도 한다. 이 적색거성은 자신이 지닌 질량의 크기 따라 다음 단계가 결정된다. 질량이 작은 적색거성은 행성상성운이 되면서 자신의 물질 일부를 성간물질에 반납하고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무덤에 묻히게 된다. 질량이 큰 적색거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중심부 바깥의 물질을 성간물질로 반납하고 중심액이 남아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라는 무덤에 묻히게 된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는 별들의 생과 사를 통해 물질의 순환이 반복되는 거대한 생태계의 산물이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별들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자. 앞서 별들의 탄생지는 분자구름이라고 했다. 우주 전체의 성운에서 1%도 안 될 정도로 희귀한 아주 특별한 성운이다. 온도가 매우 낮고 밀도가 높은 분자구름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 물질들이 뭉쳐져 원시별이라는 아기별이 태어난다.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별이 수소핵융합이라는 마법을 부리면 빛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주계열성이 된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흔히 보는 별들이 바로 이 주계열성이다. 별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키는 질량이다. 흥미롭게도 모든 별은 원시별일 때 가진 초기 질량에 따라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각자 다른 일생을 살아간다. 별의 운명은 초기 질량의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저질량 별과 8배보다 큰 고질량 별은 뚜렷이 다른 일생을 살아간다. 먼저 수명부터 보면 고질량 별이 더 오래 살 거라 여기겠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별의 수명은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질량이 클수록 안타깝게도 빨리 죽고 질량이 작을수록 오래 산다. 근데 별의 표면 온도와 그 밝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즉 질량이 클수록 더 뜨겁고 밝으며 질량이 작을수록 더 차갑고 어둡다. 마지막 최후도 서로 다르다. 저질량 별은 백색외성을 거쳐 마지막 흑색외성으로 남지만 고질량 별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그럼 먼저 초기 질량이 태양의 8배 미만인 저질량 별들의 한사리를 들여다보자. 태양 질량의 0.08배 미만인 아주 작은 원시별은 보통의 별이 되지 못하고 갈색 외성으로 기나긴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다. 핵융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계열성이 되지 못한 실패한 별이라고도 불린다. 이 갈색 외성은 서서히 식어 마지막 흑색 외성으로 남아 우주를 떠돌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수백조 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론상의 천체일 뿐이다. 태양 질량의 0.08에서 0.5배인 원시별은 적색외성으로 주계열성이 된다. 이 적색외성은 우주 전체에서 최소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별이다. 또한 수소의 융합 속도가 아주 느려서 수명이 무려 2조억 년이나 될 정도로 정말 길다. 적색외성은 수백조 년이 더 지나면 청색외성으로 진화하고 다시 백색외성을 거쳐 마지막에 흑색외성이 된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양이 포함된 원시별의 질량 구간이다. 초기 질량이 태양의 0.5에서 8배인 원시별은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면 태양형 별이 된다.
태양형 별은 100억에서 150억 년 동안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에너지와 빛을 방출한다. 우리 태양은 지금까지 46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의 빛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76억 년 정도가 지나면 수소 연료를 다 소진하게 되어 적색거성 단계에 진입한다. 이때쯤이면 지구는 태양이 삼켜버려 사라졌을 것이다. 이 적색거성은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를 만들어 빛을 내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행성상성운으로 진화한다. 행성상성운은 중심부에 적색거성의 핵이 백색외성으로 남게 되고 그 바깥에는 적색거성의 외피층이 날아가 가스구름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그리고 수억 년 사이에 가스구름은 성간물질로 방출되고 중심부의 백색외성만 남는다. 백색외성이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갈색외성이나 적색외성처럼 마지막엔 흑색외성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인 고질량 별들의 일생은 어떻게 전개될까?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인 온시별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년 후 청색거성이나 청색초거성으로 주계열성에 진입한다. 이 두 별은 매우 크고 밝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명은 짧다. 크기는 태양 반지름보다 최소 5배에서 500배에 이르며 표면 온도는 만에서 5만 켈빈으로 밝기가 태양의 최소 10배에서 100만 배에 달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수명은 최소 수백만 년에서 길어야 수십억 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짧다. 이 청색거성과 청색초거성은 짧은 주계열성을 보낸 후 거대한 적색초거성으로 진화한다. 적색초거성이 되면 내부에서 수소 헬륨부터 철까지 차례로 핵융합이 일어나 여러 무거운 물질들이 생성된다. 철은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기에 핵융합이 멈추지만 생성된 물질들이 쌓여 양파속과 같은 겹층 구조를 형성한다. 그런데 겹겹이 쌓인 물질층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이때 자신이 품고 있던 모든 물질들을 우주로 방출해 새로 태어날 별들의 재료가 된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적색 초거성의 핵은 질량에 따라 운명이 또 갈리게 된다. 원시별일 때 태양 질량의 12에서 25배인 경우는 중성자별, 25에서 40배인 경우는 블랙홀이 된다. 특히 질량이 태양의 40배 이상인 아주 무거운 원시별은 청색 초거성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색 초거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이 된다. 헌데 아주 먼 미래에는 모든 별이 사라지고 이 우주에는 블랙홀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블랙홀은 마치 좀비처럼 죽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며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랙홀도 언젠가는 증발해 사라지고 우주는 다시 텅 빈 공간이 될 수도 있다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별들의 기나긴 일생의 발자취를 따라 머나먼 여정을 함께 지켜봤다. 별은 타고난 자신의 질량에 의해 각각 다른 진화 과정으로 그들만의 일생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들은 각자 주어진 운명대로 살다 죽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위한 씨앗이 된다. 이렇듯 별들은 저마다의 일생을 수명이 닿을 때까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또다시 부활한다. 별의 탄생과 죽음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순환을 보여주는 장대한 우주 역사의 한 페이지다.